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의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희망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한 219만 4천 정도가 되고 예비비가 13억이고 포함하면 한 232억 4천 정도가 되는데요. 네. 생활지원과 240페이지입니다. 예, 240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이 75억 4,400 정도가 되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보조금하고 정산액하고 합하니까 한 14억 5,3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출 잔액이 한 3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리 포함하면 총 집행잔액이 14억 5,700원이 냈다가 보조금 반납액이 75억 4,400만 원을 합하면 한 90억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되었는지 뭐 출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참 많습니다. 네, 예, 보시면 지금 예산 과목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보이십니까? 혹시 196억 중에 지금 보조금 반납 72억 정도 반납을 했고 시비가 14억 남은 사유가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급 기준이 작년 3월부터 그전에는 1인당 48만 8천에서 4인 가구는 뭐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가 네네. 3월부터는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 원. 15만 원. 네, 그리고 그전에는 한 가지 더 7월경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예산이 남았고 국도비가 그전에 많이 내려왔고 예. 그래서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희망복지 지원이면은 이게 조금 뭡니까 좀 맞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생각을 해갖고 이해가 가고요. 네. 그 밑에 보면은 241페이지 또 하단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소유 수급자 관리 부분은 241페이지 밑에 수급자 관리 부분이 있네요. 예. 요거는 보조금 반납금 발생 사유가 뭡니까? 이 수급자들은 이 허위 신고가 된 그런 쉽게 말하면 예. 수급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해산, 장제가 있는데 생계급여에서는 227억 거의 다 집행되고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13,920원 남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가면 해산 장제급여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 해산 출산을 하게 되면 1인당 7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작년에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마 지원이 잔액이 남게 돼서 보조금 1,300만 원이 반납하게 된 사유로 보아집니다. 저도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 갖고 아마 발생되지 않았나. 요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그 보조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반납금 처리를 전부 다 하시는 거죠? 이게? 네,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국도비. 반납하고 예. 시비는 뭐 불용으로 들어가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출산하고 사망하고 합해갖고 해산 장제급여라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거제에는 해상급여도 우리가 70만 원이고 그러면은 이게 장제도 70만 원. 장제는 80만 원입니다. 장제는 80입니까? 네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이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나 이제 그 보조금 반납급이 72억이고 좀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예비비를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네네네. 예비비 그러니까 보조금이 72억 남았는데 반납을 했는데 예비비까지 13억을 우리가 더 했는데 보조금 72억을 반납할 정도면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집행잔액도 보면 14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13억이 정말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도비가 이제 미리 성립 전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거를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필요하다 보니 네. 갑자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체 예비비에서 재난 쪽이니까 땡겨서 예산 편성 시 국도 시비 매칭분이 13억이 잡히다 보니 그리 된 겁니다. 일주에 아마 예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추에 그렇게 되어 그리고 있으면 3월부터 네. 지원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3월이라 하면 언제 2022년 3월에 지원 금액의 정액제로 변경이 됐고 7월에 중위소득으로 하향 기준이 또 그러면 됐습니다. 결산 추경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매칭 금액은 삭감이 안 됩니다. 연발까지 갑니다. 국도비 저희들도 쉽게 매칭을 생각하면 국도비 매칭 12부분만 삭감하면 안 되겠냐 이런 네네. 생각하는데 이걸 매칭 부분이라서 삭감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보조금도 사실은 국비 보조금도 72억에 그다음에 우리 14억 이렇게 합치면 예산이 거의 한 90억 네, 맞습니다. 정도가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남은 거잖아요. 그죠? 지원 기준이 너무나 변경돼서 참- 나온 거를 예산이 효율적인가 맨날 예산 집행 효율성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뭐 이렇게 예산을 이 집행하나. 케이스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봐주십시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인데 이게 뭐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도비도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고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시비 매칭 부분이 필요하니까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땡겨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됐는데 국도비가 급하게 이제 네. 편성되니 예. 우리 예상하고 당초 예산을 못 잡았으니까 그죠 예비비를 쓴 건데 그래도 이제 결산 추경 정도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우리 좀 세금을 좀 진짜 필요한 필요한데 곳에 맞습니다. 예산이 네.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이는 좀 너무 뭐 향후에 이런 일은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국도비 매칭 부분은 제가 삭감하고 싶다 아니, 삭감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서 이게 좀 난참이 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잠깐만. 아이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네네. 담당하시죠? 네. 페이지 357페이지. 357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네, 여기 보시면 미수납액이 전체 5억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 한 4억 5,200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정이익 한수금이 7,500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액이라고 말씀은 부당이득금이라고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시스템이 병원비는 저희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병원으로 가죠. 바로 예.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고 부당이득금이라는 건 실제로 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실로 인하여 음주나 몸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는 가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반납을 횟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급자로부터 네네. 반납을 받는 겁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매년 한 그런 부정이익 환수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좀 더 강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좀 근데 전에 보면 이번에 결산에는 한 8,3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네요. 그죠? 네, 근데 이게 한 분이 한 3,800만 원 이렇게 장기 너무 많이 다쳐 가지고 장기로 가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측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 7,500만 원은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 한 4명 정도 4명 되는데 정도입니까? 예, 그 한 사람이 3,800, 뭐 1,100, 뭐 1,400, 500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지난 연도 수입에도 미수납액이 거의 한 4억 한 3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 개설 기준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적발돼서 우리가 통보 온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5억 7천 병원이라는 거죠? 네네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인지 이거는 개인 정보인가요? 네 이게 한 건이 5억 1,700이었고 우리가 경매에서 받아들이고 3억 1,900 정도 남았거든. 한 건이 이렇게 많은 3억을 넘게 영업하고 있습니까 그 병원? 아니요,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못하죠. 예, 예. 네네. 경매 나온 거 다 한수한기인데 지금 이거는 받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병원에서 참 그런 불법적인 병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그 미수납액으로 계속 넘어오네요. 네네.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는데 원체 이분들이 의료급여라는 건 기초생활 이게 안 되시는 저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율을 사실상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병원은 저희가 경매해서 배당금으로 1억 7,800 받고 남은 게 3억 9,400인데 그분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은 3억 9천 얼마가 남아 있고 예, 그 나머지 금액은 내나 이 대상자들이 맞습니다. 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못 내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 이게 참 계속 이렇게 이제 누적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게 그러면 이 부정 이렇게 뭐랄까 그 치료비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좀 그러면 위원님 저도 처음 발령받아갖고 이게 왜 발생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 그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바로 연락이 오고 우리 하기인데 돈을 먼저 주고 사후 조사하도록 시스템이 그리 돼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침인 것 같은데 사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사후 조사가 수습하게 되는 경우 네. 그 경우인데 아이고 일단 참 하여튼 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4,700만 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었고 한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조금 매칭 사업인가요? 멘토링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이고 네. 도비 보조 도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조금 반납급이 50대 50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50대 50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건 자공이 도비 사업이라는 건 아는데 매칭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2대 8이라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도에서 50% 주는 게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명 정도에게 지금 이 예산이 지급이 됐나요? 22명입니다. 청년 22명. 청년이 아니고 청년한테는 12명이고 12명의 청년이 이게 멘티가 22명의 대상으로 22명. 해서 네. 그러면 기간은요, 과장님?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 한 1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1년 정도를 약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그러면
이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그럼 팀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내일 6.16 현충일 바쁘시겠다, 그지? 네,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들어보면 우리 생활지원과 지금 이제 사회복지과인데 참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보고서 279페이지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제 2022년도 그 달성 목표를 다 채우고 넘었습니다. 그지? 네네네. 보세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성과 목표를 다 채웠는데 우리 여기 그 결산서 243페이지 보면은 그 보고서는 안 봐도 됩니다. 네네. 결산서 243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뭐 보훈복지하고 행정하고 지원하고 예산들이 좀 보조금들이 반납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지?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될 예산이 없을 건데 이 보훈 그 복지 예산이 왜 반납이 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보조 부분의 반납액 발생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항상 우리가 예측에서 좀 인원을 많이 해서 잡다 보고 하다 보니 이거는 이 정도는 금액이 전체 저희가 보조 자체 올해 예산은 42억이거든요. 네. 작년은 9억 작은 상황에서 이 정도 500 정도는 무난한 거. 네, 좀 예. 아니, 남는 게 낫기 때문에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되지만 차라리 지원을 하고 예. 조금 남는 게 안 낫겠습니까, 네, 예산은. 그게 맞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제 뭐 단돈 500만 원이라도 필요한 또 우리 보훈 어르신들에 쓰였으면 해서 제가 질문한 거고. 네. 뭐 어쨌든 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변했는데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숙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회계연도 승인지 결산서, 예. 그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저개선의 우리 역량 강화 및 저개선 사업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남성 한 20% 정도 내의 사업비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거 개선 남성 비율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정책이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원자가 여성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실이 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예정이 더 많이 합격됩니다, 지금. 그럼 뭐 역량이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우리 항상 뭐 이게 평등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말이 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양성.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뭐 2000년도나 2021년도나 22년도나 뭐 그렇다 해서 계속 그리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 뭐 특별하게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개선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원자 각 시설에 지원자가 여성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이 남성분이 좀 안 되다 보니 합격률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좀 제도적이든 뭐 정책이든 이게 좀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맞춰질 수 있도록 뭐 과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숙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잠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의원님하고 이민숙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요. 네네. 예산이 200억에서 지출액이 120억이 한 60%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혹시 좀 올 1월달에 이제 이 업무를 보셨으니까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 아니 200억 중에 120억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씀이신지. 그렇죠. 아,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2021년부터 아마 생활지원비를 준 걸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2022년도 예산은 2021년을 예상해서 아마 국도비를 편성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3월과 7월에 지원 기준이 예.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금액이 매우 컸습니다. 1인이었으면 48만 8천 원이 된 것이 1인일 경우 10만 원으로 예. 정액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도 4인 가구에 한 130만 원 다 주던 거를 2인 이상 예. 15만 원으로 정액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가다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끝날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하반기쯤 분위기 가야 상황, 예, 네. 그러면 예산 책정을 2021년 기준을 의해서 이제 추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너무 많다.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이 예산 같은 경우 우리 거제시에는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아마 10달쯤인가 그래서 3월인가 하여튼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월인가 돈이 아마 성립전 내려왔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은 우리 네. 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해서 우리 거제시가 그 정도로 많다 못 받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돈인데 제가 못 받겠다고 어찌 아니, 감히 근데 그러겠습니까? 물론 집행하고 약간은 남아야 되겠지만은. 근데 지원 이렇게 기준이 사후에 변경되는 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도하게 남는 거는 이건 아니다 아니냐. 근데 그 점 참고해서 다른 업무 할 때 이렇게 그렇죠.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 네네.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앞장 239페이지예요. 이재명 구호 사업은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재명 구호 사업이라는 게 코로나19에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거였습니까? 네. 예. 용어가 이재명 구호로 되어 있었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2 핵인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정 준비됐습니까? 예.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비슷한 답은 예측은 되지만은 우리
2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그 성과 지표 달성 현황하고는 다 뭐 뛰어넘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뛰어넘지 않은 부분도 다 뛰어넘은 것 같은데 요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251페이지 우리가 명시 이율하고 사고 이율하고 해가지고 요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우리 다올림 행복문화센터 사업비 부분 말씀하시는 네네. 거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부터 그 예산을 받아가고 집행을 하면서 그 보상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연이 조금 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전체 명시이율하고 또 사고이율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율됐던 전년도 이율액에서 원인 회계가 이제 미실시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율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네. 삭감할 수 없어서 또 2억 4천하고 1억 4,500원은 불용 처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기존 건물 구마전동 사무소 네네. 자리에 짓고 있는데 건물은 철거를 했고요. 네네. 설계가 10월 달까지고 저희가 늦어도 12월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 건물 위치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좀 말들이 좀 있던데. 아니 위치나. 내부 시설 예, 말씀하시는 내부 시설도 거예요. 없고 어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출입구도.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네.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임 그 복지 우리 예산에서 사고 이율하고 그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습니다. 그 바로 밑에. 네네. 요것도 그 노인복지 예산 제가 이번에 그 어버이날에 한 49대 경로당을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다리하고 허리 수술해가지고 뭐 하여튼 쇼파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안마기가 필요 없다. 쇼파가 없어가지고 허리하고 수술한 것들이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쇼파 좀 지원을 해줄 수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우리가 그 다른데 이렇게 유용이 안 되는 예, 돈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각 항목이 정해져 있기 예.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 네. 그 소파라는 항목이 없어요. 네네. 그럼 그 항목이 없으면 네. 계속 현장에서 어머니들이 또 아버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그 이제 조금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소파인데 항목이 없어서 그러면 계속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은 변형을 이제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죠. 지원을 이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수 예산 편성을 할 때, 네.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 이게 수요가 많다거나 조금 예산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당수 예산에 확보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쇼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니에요. 노후되거나 아니면 또 처음부터 없는 시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네. 이거는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각자 어디서 주워와 가지고 푹푹 다 꺼지고 제대로 쇼파를 갖춘 데는 잘 없어요. 349군데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그거는, 좀 예. 파악하고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네,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그다음에 252페이지 우리가 노인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 해가지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인데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 제가 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그건가? 예, 노인 일자리 이제 3,800명이 작년에도 네. 하고 계시고 올해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 중간에 또 개인 사정으로 네. 그만두는 경우가 하반기 되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그 경우에 인건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만두고 저희가 중간에 뭐 한 달 남가놓고 두 달 남가놓고 그만두었을 때 네. 다시 인력을 뽑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어중간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내년도 또 심사할 때 뭐 기 참여 자점수 이런 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남는 그런 근데 부분. 3,800만 원이면 제법 많은 그 예산이 반납이 된 건데 이거를 매년 하는 거잖아요. 노인 일자리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거 예측이 되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또 성실 또 이런 것들도 근데 그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도 3,800명을 다 뽑아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하반기쯤에 본인이 뭐 건강이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비 그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이거는 매년 생길 수밖에 없는 예, 보조금 반납이다. 예, 예. 이거는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것 좀 보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그 소관이 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관광이 소관 부서인데 여기 노인장애과가 2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7페이지 보면은 건설산업 등 공사기간 연장 승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보니까 노인장애가 해가지고 그 최초 계약하고 변경 계약이 2건으로 해갖고 9,400, 23,270원. 약간 5개월 좀 더 연장돼 갖고 연장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저희들이 증감된 건이 있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셨습니까 자료를? 결산검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 부분이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저희들 소관 부서더라고 보니까 예.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5건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예예. 혹시 몇 페이지인지 언니? 그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7페이지에 그 소관이 보니까 다 저기 갱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화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연장돼 갖고 공사 기간이 그 노인장애인과만 해갖고 2건 해갖고 정감이 9,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면 예 사업 건수 2개, 그 보정서 진구 건수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니까 그 양정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가 그 건인 것 같습니다. 그 건하고 일단 이게 2건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예. 그래서 뭐 우리 이 장애인 복지관은 뭐 금액은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 한 중간 정도는 되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공사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하면서 뭐 암석도 발견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이 되신 분이 있어요. 선정이 되신 분이.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계약금보다 무려 한 35.9%나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낙찰되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는 참 좀 억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연도 지연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계약금보다 무려 35.9%가 사업비 증액이 되고 그 경찰 입찰도 평균 낙찰율보다는 한 88%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게 과도한 증액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라고 여기에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좀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공사 기간 연장 이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낙찰할 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한다면은 그분들도 낙찰 금액을 좀 더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건데 이거는 좀 그렇게 했을 때 엄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가지고 그 좀 승인을 엄정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그 부서에 좀 전달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예. 다음에 또 공사 저희가 추가 예, 계속 예. 하기 때문에 그런 예. 공사 입찰을 할 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치를 과장님 하겠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 아마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이 예. 입찰 단가는 모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입찰된 회사와 낙찰된 회사에 그러면 계리성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입찰을 할 때는 또 똑같은 조건에서 입찰을 한 거고 거기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가 연장되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암석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날씨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사업비도 올라가고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존 여러 업체가 선정됐을 때 한 그 낙찰받은 한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추가 연장이라든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이런 건 없도록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최선을 사업비 다하도록 증액을 그래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가도하게 된 예, 거는 그렇게 안 사실이거든요. 하도록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결산 서류 25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사고 2월 6억 6천이죠. 이거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그 지금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 내용입니까? 25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이건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신가? 하실 건데 금액이 250. 중간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서요. 사고 2월이 2억 6,6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옥포 복지관 그 왜 어린이집 나가고 사회복지가 어린이집 나가고 이 뭡니까 사고 2월? 그러면 뒤에 과장님 팀장님 답변 됩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강승필입니다. 이 2월은 옥포복지관은 2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다 집행 끝냈고 네. 올해 예산 새로 편성했고 이 2월은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하는데 아마 거의 좀 다 못 생겼습니다. 그걸 2월 행입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아직 안 왔는데 공사도 안 끝나. 그때 돈을 좀 목이 틀립니다. 잠깐만 그게 이제 자 거기 보면 우리 첨부 서류 20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의 그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해서요 지출액하고 사고 2월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 부족, 낙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페이지) 첨부 서류. 예, 202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이 2월액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설비로 2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0만 원, 납기 부족 이렇게 되어서 지금 사고 2월 됐습니다. 그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 202페이지. 시설비 뭐가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일단 좀 뭐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이게 우리가 이제 집행 잔액도 거의 1억 5,300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결산 추경에 좀 털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1억 5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게 이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노인장애 그 과장님 그다음에 사회복 과장님 이 질문은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팀장님들이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예, 조금 좀 이따가 파악- 답변을 드리도록 네, 그래야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제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이게 보조금 증산 잔액으로 8,2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전에 우리 1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 집행 잔액, 그러니까 집행 잔액 중에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목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네. 국도비가 있는 예산인 맞습니다. 경우에는 우리 10일만 남더라 해도 그걸 보조금 정산 네, 잔액으로 맞습니다. 잡습니까? 지출 잔액에 이게 잡혀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다가 조금 오기가 된 사항. 그래서 제가 몇 건이 돼요 여기서. 이게 보조금 정산 잔액, 보조금 반납금은 없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이게 잡는 게 맞는지. 아니,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언니 말씀대로. 같은 10이기는 한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은 잔액이 보조금 지출 잔액에 들어가야 되고 순수 12 사업은 지출 잔액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면서 직원들이 자꾸 오기가 조금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그게 이럴 일 궁금.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뭡니까? 거제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저녁 보조금 12 반납이 없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8,200만 원은 우리 10위만 남은 것인데 이걸 이제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출 잔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두세 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거제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도 8천만 원 남았어요. 추경에 다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인건비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경을 이제 한 10월경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조금 일부 남았을 때 좀 많이 남거나 이랬을 때는 삭감 조치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금액이 사실 8천만 원이면 좀 가다한 부분인데 올해는 조금 더 제가 저번에도 해서, 결산할 때 좀 금액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좀 줄이도록 불용액이 최소한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예,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예. 한 종합복지관 내에서만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기도 보면 이제 집행잔액이 5천만 원 정도 있고 사고 이월했고 25억 그다음 명시효율도 있고 여기 지출액하고 사실 이게 첨부 서류에 잠깐만요. 네, 여기 첨부 서류 202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노인장애인과 그 20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시설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시설비와 그 다음에 203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감리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 두 개 합하면 우리 결산서에 예산 현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예산 현액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시설비 86억하고 감리비 3억 7,200만 원이 예산 현액으로 하면 90억 우리 지금 예산 현액에는 90억 1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첨부 서류에 이 두 개를 합하면 90억 380만 원이에요. 한 700만 원 비어요. 그리고 지출액도 지금 그 지출액만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출액 우리 결산서에는 16억 7,300이죠. 결산서 첨부 서류 보십시오. 16억 6,700입니다. 이 결산서 첨부 서류에 하고 결산서하고 이게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빠진 게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네, 확인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251페이지 아까 장승포 다울림 행복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은 이거 이제 전년도 2월 금액인데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지 매입을 협상을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부지 매입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불용 처리를 못 하고 예. 연말까지 했는데 결국 협상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불용 처리를 하고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2억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개인들한테는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 2월 된 금액을 불용 처리 왜 부지 했나 매입은, 예, 했는데 예, 일단은 그 사유를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 예. 약 7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한 7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자, 이 결산은 우리가 12월 말 결산이죠. 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 이 사업 여기에는 집행 잔액이 5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얘기할 텐데 요거 미리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서와 그래, 알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의 집행 잔액이 왜 다른지 예, 예, 그거 확인해 봐 예,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까? 결산서에 보조금 결산서는 시스템으로 지출을 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합니까? 예. 여기는 보조금 반납금이 360만 67만 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1억이에요. 한번 그건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예, 다음 예. 사무감사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그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 인건비 이게 예비비로 1억 2,6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네네 드릴까요? 인건비를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이 무엇인가요?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거제면에 있는 우리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한우리 노인복지센터에서 네. 저희가 그 지도 점검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거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시설에서 이 11월 달 노인 일자리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그 11월 담당자가 도주를 표현이 좀 잠적을 웃었습니다만, 했네. 예, 잠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을 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분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1억 2,600을 그 예산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 1억 2,300 인건비를 집행을 했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수 처분을 해서 지금 36개월 분납해서 한 달에 350만씩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 시설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행사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는 이거 예측 가능한데 왜 이걸 예비비로 했나 했는데 그런 또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252페이지에 보시면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맞습니다. 전액 우리 지출 10이거든요. 잔액, 예, 맞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출 잔액으로 해야 예, 된다는 예, 것이죠.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질문을 많이 못해서 앞에 끊었는데 과장님 우리 장애인 단체에 우리가 뭐 불법 해가지고 한수 조치한 그 금액은 없습니까? 장애인 단체에는 따로 아직은 없습니다. 뭐 단체 말고 그 뭐 협회나 안 그러면 기관이나 한수 조치한 거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 제 눈에는 안 보이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수 조치한 거 2022년도에 한수 조치가 1월에서 2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챙겨 보십시오. 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 부분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6페이지 보면은 우리 거제시 중증장애인 자리 폼 해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그 자리 홈센터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넘칩니까? 잠시만요. 256페이지에
네네. 결산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혹시 255페이지의 자리 폼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 네네 맞아요. 아니 255페이지에 255페이지. 예. 중증장애인 자리폼 운영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네네. 이거는 저희들이 특산 2차 아파트에 아파트를 하나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장애인들 중에서 시설 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 재가 장애인 중에서 이제 자립을 가정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주거지를 제공하고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 폼을 하나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 2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있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또 사람이 없게 되면 관리비가 조금 남고 이런 부분이라서 돈이 남은 부분. 그럼 우리 거제시에 자립홈이 요거 하나밖에 예,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산. 일본은 한 20년 전부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홈들이 많이 최대 활성화되고 4년 6개월간 거기서 거주를 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 우리가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지에? 이 보조금 1억 7천에 대한 요거는 이거는 설명. 저희들이 이제 생활시설 4개소의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네. 이런 거 나가고 나면 저희가 100% 다 쓸 수는 없고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아무래도 확보를 하고 지급을 하다 보면 인건비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을까 하다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예,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네. 예, 제가 우리 개별 부서 중에서 노인 장애인과 예산이 우리 거제시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네. 1,500억 네. 매년 거의 이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크고 작은 말썽들이 조금 생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또 거의 민간 이전 보조금 형태로 또 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 난처한 일도 많이 생길 거라 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책임도 크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거제변의 그런 같은 경우 그런 게 앞으로 또 생기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많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직원들 다 같이서 지도 점검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점검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거 지적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니까 이 기본 경비에 1,900만 원 끝까지 검어지고 있었습니까? 기본 경비에 예. 우리 이거는 256페이지. 예, 여비나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예. 집행을 이제 조금 12월분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놔놓은 건데 또 그거를 다 집행을 못하는 다 해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남은 부분이 물론 다 사정은 있죠. 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정기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 바로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과도하게 좀 나왔다. 추기를 알겠습니다. 했지만은 잘 못한 거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올해는 최대한 조금 작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지고 한 900만 원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 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제 글 잘 안 보입니다. 네. 오늘 더 잘합니다. 어쨌든 전 직원들이 사실은 제일 민원이 많은 과예요.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 수고를 잘합니다.
이번에 뭐 그 성과 지표하고 달성 목표하고 뭐 나름대로 다 넘었어요. 진짜로 넘은 건지 안 그러면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때 보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아동 돌봄과의 그 명시 이율하고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왜 반납이 된지는 알겠지만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네, 아동 돌봄 첫 장 244.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아, 244. 예, 예. 아니 우리 전체는 저희들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네. 아동 청소년 문화집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사업이 이제 좀 지연되면서 그래 두 개 지연된 부분입니다. 예. 사고율하고 명시율. 아닌데 그 밑에 것도 있는데 아동 보호 체계 구축. 예, 거기 이제 예, 아동보호 예, 전문기관. 예. 예, 예. 거기 그러면 전체 금액이 아동 보호 기관 짓는 그 이제 우리 저쪽에 농촌 기도소에 예, 하는 맞습니다. 그 예. 전체 그게 이제 예. 명시 이율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5페이지 우리가 아동복지교사 이래가지고 파견 지원해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좀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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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동복지교사 그 파견하는 거면 지역 아동센터하고 네네. 예, 또 돌봄센터 그런 데 네네. 이제 파견하는데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날짜가 이제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이 전체로 적어놓으면 많이 내려오고 네. 그러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계획할 때 보조금 한 해 그 보조금을 계획할 때 보조교사나 안 그러면은 뭐 어린이집에 돌봄교사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나오잖아요. 기본 이제 우리 매년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복지 쪽 예산들은 사실은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작년 예산 기준으로 이 네. 보통 보면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남게 되기도 하고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또 지연되는 부분을 가지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예. 우리 돌봄센터 5호정까지 됐는데 교사 수급이나 이런 거는 차질은 없습니까? 예, 뭐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 너무 쉽게 말하시지 말고 교사 채용할 때 인성적인 부분도 조금 함께 봐주십시오. 문제가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영유아 복지 뭐 명시이율하고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답변은 그런 거죠. 아이들이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네. 그죠? 그게 네. 답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47페이지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요구 있는데 네네 이제 요 네. 밑에 그 보육 서비스하고 쫙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저기 365 24시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 지원은 우리가 그 국공립 어린이집인 장평 어린이집 네.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요 이제 운영을 되는 과정에서 그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네. 그런 게 다 정산 이후에 이루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들입니다. 근데 정산 이후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사 인건비 이런 거는. 이것도 결국은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산 과정에서 네네. 다 반납을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계속 그러면 이건 반복적으로 네, 이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 난방비 지원해가지고 네, 뭐 이것도 답이 그렇겠죠.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네, 그 네, 네. 국도비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우리 성과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288페이지 우리가 전체 결산액에 비해서 비교 정감들이 많이 되었고 특히
기본 경비에서 35.9.6%가 정감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288페이지) 결산 해당 부분입니다. 정감이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이유는 알기 때문에 밑에 우리가 정감률에서 35.96% 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이거 아동 분야인데 기본 경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임금비라든지 네네. 또 우리 뭐 행정 우리 가의 부서에 네. 쓰는 그런 경비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한 부분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네, 기본 경비면 그러면 전체적인 다 합쳐가지고 그 경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우리 보육 분야 아닙니까? 아동 돌봄 분야.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예. 작년에 뭐 인원들이 늘어나거나 어떻게 정감될 수 있는 이런 그 정액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딱 기본 경비 파트만 좀 많이 정감이 됐거든요. 섬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작년에 뭐 아동 친화 도시라든지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써야 될 그런 경비들이 정감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감된 그 내용들을 저에게도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2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비 지원금 해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도 답이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됐고요. 따로 궁금한 거는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훈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하나만 아동급식 지원비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걱정이 돼서 좀 이거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그 244쪽에 예, 이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대상자 수만큼 그러면 급식을 지원받을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자체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지원돼가지고 중간에 어쨌든 그 대상자 수만큼 해가지고 해야 감액 되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뭐 반영을 안 해주죠. 안 됐다 예, 얘기구나. 매칭 사업 그게 문제. 245쪽에 작년에 우리 시는 입양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 입양 관련 비용들이 전액 전부 반납이 되었거든요. 어느 부분? 245쪽에 보면은 입양 비용. 예, 맞습니다. 예, 그쵸?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 비용은 남는 게 좋은 건가? 조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기존에 입양 아동이 있는 데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실적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246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보조금이 반납된 거는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신규 수시를 작년에 이제 설치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했죠. 만약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드는 무슨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기 이제 올해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이 된 남은 돈입니다. 예, 예. 운영비하고 이제 작년에 만약에 조기에 거기 조기에 되었으면 예, 다 예. 사용되었을 돈인데 예, 예, 예. 올해 제대로 좀 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안 보여가지고 저도 참. 258페이지 과장님.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뭐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은 한 8,700만 원 정도 했고 보조금 25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건 보조금과 우리 시비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58페이지 여성 부분이죠. 예,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 폭력 시설. 이게 우리 여성 쉼터 거기 이게- 얘기하시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그 쉼터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하고 총 3개소에 대한 건데 예. 여기에 보면 도비가 20%, 시비가 아. 80%입니다. 20대 8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 보조금을 예. 그럼 250만 원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비율만큼 우리도 보조금 정산 잔액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일단은 국비 우선 그러니까 도비 우선 집행에 따라서 예? 저희들이 도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그 1,000만 원을 불용을 처리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도비 20%, 예. 시비 80% 매칭이면 네네. 도비를 예를 들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 매칭만큼 우리 시비도 예.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 근데 지금 우리 보조금 정산 잔액에는 남지 않고 이걸 지출 잔액으로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출 잔액이 우리 시비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시비 부분은 지출 잔액으로 예. 처리를 잡아야 하고 됩니까? 그다음에 그 보조금 반납금의 도비 부분입니다. 250만 그러니까요. 원. 그래서 20대 80 비율. 아 근데 이제 제가 이 정산서를 우리 결산서를 쭉 보니까 네네. 매칭 사업은 네. 보조금을 반납할 때 우리 시비도 그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남겨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보조금이라고는 저희가 매칭은 하지만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에 넣는 것이 아니고 네. 지출 잔액으로 남습니다. 지출 잔액으로 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잡힙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은 모두가 다 도비와 국비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우리 시비 1,000만 원 남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 여기도 보면 보조금 정산,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정산 잔액이 3,900원이에요. 네. 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매칭 비율이 얼마인데 이렇게 남는 겁니까? 260. 잠깐. 지출 잔액.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나.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거든. 알았어.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돼가 있습니다. 매칭이 돼가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국도비로 해가지고는 3,900원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로 해가지고는 332만 6천 원 남은 그런 경우 600원 남은 경우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900원이 국비 도비의 그 잔액이란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 시비가 남은 거는 지출 잔액으로 330만 예. 원이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비 도비는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는 예, 반납을 보조금 국비 도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보조금 정산 잔액 3,900원이 왜 국비 도비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이면 12가 남은 예. 거는 지출 잔액으로 잡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3,900원은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하고 나서 아마 정산이 하고 나면서 뭐 이런 이제 보조금이 정산 장애로 남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여기 보조금 예. 정산 잔액은 예. 국도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비는 예. 지출 잔액으로 잡는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뭔가 국도비는 남으면 다 반납하면 되는데 이렇게 남는 게 뭔지.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반납한 그 뭐 이자라든지 예, 예를 들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면 남습니다. 자, 그렇게 국도비 뭐 이렇게 짜투리가 남는 경우는 그냥 다 우리 그냥 집행 잔액으로 잡습니까? 예, 예. 아이고, 국도비. 일단 뭐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비에 1,100만 원을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을. 어디서 네. 가지고 오냐면 몇 페이지? 예, 260페이지요. 예. 예산 변경한 게 1,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그리고 공공 청소년 뭐 시설 유지 보수에도 900만 원 정도 있고 이 예산을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여기에 예산을 추가를 했거든요. 예. 그럼 간단하게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1,100만 원 모자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좀 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 예. 담당 팀장님 예, 답변해 주시죠. (902만 원) 예산 변경된 사용액이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 데에서 시설비에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100만 원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금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에서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뭐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 짝에 처음에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액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 여기에 보면 뭐 운영비에 예, 감액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청소년 수련관 이런데 대공농장 뭐 그 유지보수비로 쓴다든지 또 악보 청소년 문화의 집 뭐 그 컴퓨터 도달 구입하고 뭐 또 시공하고 도배 페인터 이런 어떤 부분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예.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본래 그 시설 그 하는 부분 유지보수비에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지 아주 청소년 시설 보수한 부분입니다.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운영비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했나?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 방음공사하고 사무실에 자외선 차단 필름 시공하고 안막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그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옮겼죠? 수련관으로. 아닙니다. 그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 그 건물에 있습니다. 중곡동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는 이번에 옮긴 거는 그 학교 밖 학교박을 옮겼습니다. 학교박이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만들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예산 변경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데 특별하게 운영비 필요하시면 하여튼 뭐 추경에 조금 더 하셔서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시간은 우리 아동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하시겠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아동 청소년과를 먼저 해주시고 또 굳이 하시겠다면 가족 정책과도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미숙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뭐 어차피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저 여성가족과 간단하게 가장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258페이지네요. 네, 결산서 258페이지를 예.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네네. 첫 칸에. 네. 거기에 지금 보니까 뭐 그때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지급액이 2억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현액이 2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요? 예. 58페이지. 일단은 저희가 네. 이게 저희들 이게 항목이 좀 많아서 찾는데 좀 시간이 아니, 저도 걸리는데 이거 아무리 죄송합니다. 찾아도 이 800만 원이 네. 예,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아마 이게 저희도 잠깐만요. 158페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 네. 제가 밑에 저도 챙기지를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하고는 저희가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맞춰오지 않고 그러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지급액은 이렇게 네. 제가 알기로는 같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아무튼 네. 그 예, 이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우리 아동청소과 그 박병각 과장님, 예, 제가 하나 245페이지예요. 우리 결산서 245페이지 예, 그 상단에 이게 지금 자체 사업입니까? 그제 아동 문화 관광 체험 카드 지원.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9억 1천만 원 편성해서 6억 3천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네, 예. 지출 잔액이 2억 8,500만 원요. 네, 맞습니다. 이 자체 사업에서 이렇게 좀 뭐 주기가 좀 틀려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 신청 자체는 한 88% 가량 거리 했습니다. 네. 근데 했는데 선거는 한 뭐 60 한 9% 정도. 그래서 보니까 이 남은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그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메시지도 보내고 계속 예, 공고를 예. 했는데 이제 뭐 그분들이 애들이 이제 어머니하고 이러면 좀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는. 예.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신청을 하지 않은 그 혜택을 받지 않은 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한 16,000명인가 이래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88% 정도는 신청했고 예. 나머지 12%는 그러니까 그때 12%는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뭐 하는 데까지 제도에 했는데 네. 또 뭐 좀 자기가 또 이제 뭐 일이 뭐 귀찮다든지 뭐 또 이래 가지고 또 아닌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귀찮아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이거 뭔가 분명히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원인을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동친화팀장 강태신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카드 신청은 80%
88% 정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부모님들이 쓰기도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도 있고 애들도 이제 발급은 했는데 5만 원 그거를 안 쓰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해외 장기 출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한 10% 잡거든요. 그 애들은 이제 우리 인원에는 잡히지만 신청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아니 있습니다. 잠시만요. 해외 장기 체류 같은 경우에 10%면 아까 10,000명이 넘으면 1,000명이 넘는단 말입니까? 예,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제 그렇게 예, 전체 아동에. 예. 이제 거기 장기 체류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예, 인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을 만들었으면 그런 좀 적극적으로 이걸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홍보도 초창기부터 계속하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애들 개개인 학부모 개개인마다 핸드폰으로 문자도 다 보내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저희들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 팀장님 올해 이 사업 올해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80%는 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일단 방학 동안에도 좀 더 신청을 할 네.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뭐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예산 섞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네, 저희들도 빨리 많이 지원해서 또 저희들도 쓸수 있게 하든지 지원하고 아예 싶습니다. 별로 편성을 아예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일단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예, 그 인원수만큼은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올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248페이지예요. 그 중간에 우리 자체사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자료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우리 네네. 이것도 결국은 어린이집이 폐원되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폐원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네. 항상 전년도에 당초를 기준으로 편성을 예.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네. 어린이집이나 이런 중간에 폐원을 많이 하고 폐원을 많이 하니 네. 갑자기 교사 그 수가 수가 줄어들어. 없어졌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들으니 이해는 뭐 금방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애써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이렇게 또 불령 처리하니 이게 조금 뭐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그 올해도 그럼 이렇게 이 사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폐원 같은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국도비 예산의 편성 기준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이게 매칭 우리 자체 빼고 뭐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보육 특히 업무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한 번씩 정리 이 추계를 합니다. 정리를 추계를 하면서 도하고도 도로 예산을 우리가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도하고도 정리를 계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받고 많은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반납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국도비 그 지원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다시 새로 또 하는 것이니 네. 그것은 하여튼 올해는 이게 이렇게 남지 않도록 좀 추기를 좀 잘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남긴다고 뭐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이지만은 그렇다고 이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는 또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서가 좀 이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만 257쪽에 과장님 좀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워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 성과 지표에 보면은 예.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실적이 네. 너무 높아요. 음.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폭력 상담을 피해자 하는 상담이 많았다는 수치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조금 예, 걱정스럽고.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는 이게 이제 가정 폭력에 대한 거를 우리 그 시민들께서 특히 여성분들께서 그냥 그 숨기는 감추는 것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서 이 상담 건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또 많이 생긴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잠재적으로 있던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수가 많아서 달성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이 부분 올해 좀 더 잘 챙겨서 예. 그지 좀 예. 이런 이제 드러났으니 잘 치료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지? 그렇습니다. 챙겨봤으면 좋겠고, 예. 예. 그리고 결혼 이민자 일자리 사업도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네네. 이런 것도 좀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결혼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그 가사 도우미 그 급식 도우미로 도우미, 예 가는 형태인데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그때 줄다 정상 보니. 운영이 제대로 안 된 되다 상황이었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 급식 지원으로 가던 이민자 그 일자리들이 따로 우리가 방안을 좀 네. 그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좀 네. 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좀 방안들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네, 그 이제 저희들이 그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그 통번역 뭐 별도로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통번역까지는 안 돼도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일자리에- 공예 같은 경우도 예,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 만나보면 일자리에 대한 이 욕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갈 수 있는 일자리, 뭐 통번역은 또 좀 특정한 이민자들, 자기들 딴에도 좀 그렇게 좀 구분짓고 네. 있는 게 있어서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시가 좀 잘 이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끔 가장 잘 하시겠지만 좀 네.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수도 줄었습니다. 요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네.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네.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러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조금 저희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일이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 올해는 이제 코로나 풀리고 좀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상황들이 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유해환경 활동 요 개선 활동하고 유해활동 개선 활동에서는 사실 캠페인이나 이런 좀 저는 목표치를 우리 시가 좀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좀 늘 들거든요. 요건 좀 고민을 해서 요거랑 좀 연계해서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오늘 좀 잘 챙겨볼게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동 돌봄과 먼저 안 하고 여성가족과를 해버렸네요. 저기 아동 돌봄과 2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네, 국공립. 자, 여기 예산이 3억 6천인데요. 명시이월로 1억 1천만 원 정도. 명시이월로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명시이월은 위원님 248페이지에 네네, 맨 하단에. 그 국공립 이거는 네. 저희들이 그 600세대 이상의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을 네네. 저희들이 그 전년도 예산으로 받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을 1억 1,100만 원을 하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지세포 코하루와 그 다음에 그 저기 고현 매립지에 있는 뉴로 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 연초에 지금 임대주택을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 시온 아침의 숲 거기하고를 저희가 세 곳을 하려고 잡았다가 못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지연이 된 것들. 아니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그 유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를 하고는 있는데 네. 입주민 대책위가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다 의결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저희들이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그 입대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사정으로 네, 이걸 이제 못하게 됐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의무사항입니다. 되는 건데 예, 어차피 할 걸 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체를 하는지 저도 참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거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1억 8천입니다. 네네. 이게 국비 도비해서 보니까 이 네, 이거 예, 자체도 보조금 결국은 그 두 개 어린이집을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국도비를 겁니까? 반납한 겁니다. 예. 2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걸 반납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1억 천은 지체폭 화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유효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올해 1, 2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고 3월 달에 지체폭 화로가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조금 정산 잔액에 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우리 이거는 12죠. 12 부분입니다. 예. 근데 아까 12는 지출 잔액으로 잡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 보조금 정산 잔액은 국도비 남는 게 아니라 국도비 매칭으로 우리 12 남는 예산을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잡고 우리 자체 사업이나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인 경우는 이렇게 지출 잔액으로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6천만 원은 우리 시비예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네네. 이 국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에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보조금 정산 잔액은 우리 시비 매칭하고 예. 국도비와 우리 시비 매칭 사이에서 남는 예, 잔액인데. 맞습니다. 그 의원님 지금 여기에는 12와 2억 7천만 원과 민간 이탁 국도비 이 시비하고 매칭된 2억 7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 이탁 사업비라 해서 9천만 원이 네네. 우리 이제 순수 시비로 아닙니다. 순수 시비 아닙니다.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국도비 국도비와 매칭이고요. 시비가 편성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6천만 원을 지금 이제 여기에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잡은 첨부 겁니다. 서류 324페이지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집행 잔액해서 예. 1억 8천만 원 네. 집행 잔액 그 이제 국도비 맞고 우리 네. 시비가 남는 게 6천만 6천만 원이에요. 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결산서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항목을. 예. 지금 다른 과도 아까 노인장애인과도 아까 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그 국도 시비 매칭 사업에서 네네. 보조금 정산 잔액은 네네. 우리 시비 부분이 남는 예. 남는 우리 시비인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시비 부분을 지출 잔액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네. 결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그 시설비에 매칭된 거에서 불용 잔액이 우리 시비 부분이 4,500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민간 민간 위탁 위탁 사업비에 사업비에 1,500만 원. 시비가 1,500이 그래서 남아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시비 부분을 6천만 원을 그러니까요. 여기 집행 잔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지출 잔액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옥포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났습니다. 네. 집행 잔액이 많이 났는데 이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옥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각각 70대 9대 21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탁 사업비가 또 국비와 도비가 시비가 50%, 25%, 25% 이렇게 지금 다 각기 다른데 지금 예산서에는 우리 결산서에는 하나로 뭉뚱그려져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비율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합산 기재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히나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6,957만 9천 원 옥포 어린이집에 있는 부분은 순수 네. 12입니다. 네네. 순수 12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하고 먼저 국도비를 먼저 땡겨 써고 뭐 요걸로 이러는 이제 과정에서 상계를 하신 다 겁니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요 금액만큼은 네네네. 일단은 상계가 예.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네네. 상계되었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승포 장난감 도서관도 전액 우리 1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10인데 왜 이 잔액이 보조금 정산 잔액이에요? 이 지출 잔액이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난감도 2억 4,800 이걸 말씀하시는 네네네. 겁니까? 이게 2월 되어서 넘어온 건데 집행 잔액이 3,200이에요. 여기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도비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도비가 50%, 있습니까? 12,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반납하진 않았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도비를 먼저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이거는 아니, 도와 언론에서 도의 자체 사업으로 집행된 사항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예. 50대 50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보조금 정산 잔액에 보면 3,200이 남았는데 우리 예산이 남았으면 네네. 도 보조금도 50% 비율만큼 남아야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썼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가능합니까? 그거는 도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네네,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는데 왜 보조금 반납금은 없나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도에서도 장난감 이 도서관 확충 사업을 우리 경상남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거나 또 도에도 달성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비 부분을 저희가 먼저 다 쓴 겁니다. 이게 매칭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의아해서 물었는데 뭐 우리가 썼다 하니 뭐 네. 다른 도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해가지고 우리 뭐 공사하고 이런 건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명시이율하고 사고이율하고 네. 이걸 예상을 했을 건데 네.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는 토탈 건강가정 다문화를 보고 계시는 거지에. 네네. 예. 이게 259페이지거든요. 예. 259페이지인데 실제로 이제 나머지들은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의원님 260페이지를 가족 센터 건립을 보시면은 명시이율과 사고이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명시 2월은 저희가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원인 행위가 불가능할 때 저희들이 명시 2월을 하고 사고 2월은 원인 행위를 연말 회계 연도 내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2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가 우리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네네. 325페이지 보면은 결산이 또 한 3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예.
76억 5,222만 원인데 우리 또 성과 보고서에는 76억 5,200으로 하고 한 3천만 원 정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 그 건강가정 그 전에는 다문화 그 네. 지원센터라고 네, 네. 그 센터에서의 각종 그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각종 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기 우리 259페이지 결산서하고 우리 성과 보고서의 결산서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난다고요? 잠깐만요. 사업명의 가족 지원. 틀리지를 않을 것인데, 의원님 이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 출력되는 거라서. 같은 프로그램인데 네네네. 325페이지 한번 가고 있어. 2022년도 결산표하고 우리가 259페이지에 다문화 지원 요 예산액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럼 이거는 따로 저한테 보고하시면 되고 제가 물으면 되고요. 의원님 이게 그 틀린 게 아니고요. 각 과목별로 있고 2022년도 결산서와 그다음에 여기 우리 결산서를 보면 어떤 결산서를 보면요. 네. 사업이 다 사업이 이거는 각각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토탈로 토탈로 나왔고 요거는 세부로 나왔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특성화 사업비에서 우리가 그 예산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됐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계획을 할 때 보조금 반납에 대한 거는 미리 인지를 못했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그 매칭 사업들이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 전년도 예산 그 당초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출액이 사실 복지 부분은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 부분에 똑같은 게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항상 더 지출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건 알기는 한데 네네. 예산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맞는데. 우리 청소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이번에 5월 20 며칠도 사실은 또 제우스상을 받고 청소년 부분은 굉장히 또 잘된 부분은 한데 지금 질문해도 됩니까? 청소년도 같이? 네. 여성가니까. 네. 근데 청소년 담당이 안 보이는데 팀장이십니까?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 고생 많으시고 2009년부터 우리 그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것들은 업적이 좀 많은 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자. 앞에서 다 짚었기는 짚었습니다. 다 짚어가지고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보수에서 우리가 변경해가지고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변경. 9억이가. 몇 페이지입니까? 2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변경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고 그리고 보조금 결산서에서는 아까 우리 재양이 의원도 말하고 그런데 국도비하고 시비할 때는 시비가 했을 때는 진출 잔액으로 표시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도비 했을 때는 보조금의 계산서를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건 그럼 전체 우리 시비로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전체 시비로 해가지고 남은 거를 이렇게 넣은 거네요.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성 가족과 가족 정책과 과장님 아닙니까? 우리 결산서상에 여성 가족과 네. 예, 기본 경비에서 딱 4,000원 남겨놓고 다 떨어집니다. 네. 예. 그렇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수치로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불용 예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은 또 평가할 만하다. 예,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예. 담당 직원과 팀장들이 예,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하게 잘한 걸로 예. 맞습니다. 예, 관심이죠, 생각합니다. 관심. 예. 예.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 그 가지고 우리 시에 또 뭐 삶이 크게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입니다. 네네. 특히 우리 또 가족정책과는 이번에 그 조직 개편과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900억 예산을 이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올해도 예, 좀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평생교육과 어? 평생교육과 예. 요 앉으면 돼요. 안 빠졌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여기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그 전번에 이미 받기는 봤는데 2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예산 현액하고 지출하고 우리 제일 위에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보조금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이거 말씀하십니까? 네. 결산서. 저희들 그 보조금 중에 지금 남은 부분들이 저희들 보면 지금 당초 그 학교교육 내실화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 지원 사업 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초중 바우처 사업이에요. 서민 자녀 지원 사업.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아, 그러면 그 바우처가 이제 매년 하는 건데 그 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이게 이제 학생이 카드를 10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문화 그 뭐 독서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혜택이네. 예, 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우리 그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홍보를 한다고 요리 떠 예. 있는데도 우리 아동 돌봄과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60% 정도밖에
그게 안 되네. 5만 원, 10만 원이면 큰 돈인데 홍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 올해 지원할 때는 이제 작년도 좀 잔액이 남은 분들은 좀 많이 사용을 하려고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아마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서적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마 그런 쪽에서 좀 활용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평생교육과 뭐 이거하고 조금 상관없기는데 강사진들을 참 훌륭하신 분들은 많이 시민자치대 시민자치대 예. 그 칭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좀 좋으신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정서적인 함량이나 수준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내나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265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특수 목적형 지역 아동센터 추가 지원. 예. 네네. 예.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되는 어떤 그런 그 아동센터 중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아, 예.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 아동센터 하면 다문화나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나 이런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안 돼 있습니까? 우선순위도 맞지만 이제 비율 자체가 예, 좀 많이 이제 이래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율을 몇 프로 잡아놨습니까?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비율을 조금 예. 잡아 나오셔야지. 예. 그래 아이들 예. 들어가기 쉽죠. 왜냐면은 다문화나 장애나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자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그거를 좀 정해놓으면 나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정원이 못 차면은 그 정상적인 아이들이 가면 되지만은 그 부분 좀 섬세하게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다음에는 질의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결산서 121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이 969만 원 정도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유치원이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작년 연말 기준은 3개 유치원에 96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 3월 달에 한 개소가 폐원을 하면서 납부를 해가지고 현재는 이게 유치원이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수금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뭔가 조치가 좀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 소송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두 개는 지금 소송 중이다. 아니 전체 이제 우리 사립유치원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예. 납부하는 이 두 분은 네. 이제 우리 지금 행정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때 하겠다는 뭐 그런 부분 쪽이고 또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그 채권 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자 붙습니까? 이자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거 부과금에는 이자가 더 안 붙는 거 이자라 해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한수금입니다. 이게. 한수금에 대한 뭐랍니까? 과태료를 해야 됩니까? 이거 가상금, 이거는 순서에 그냥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A 유치원에 예. 한수금이 100만 원인데 예. 그 안 내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과징금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자 쪽으로 뭐 그리 그렇진 않는가 봐요. 우리 한수금 같은 경우에 부정이익 한수금 저희들이 이게 당초 할 때는 2021년도에 이제 지급된 금액이다 보니까는 2002년도에 할 때 이자를 같이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이자까지 산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간 예. 내에 하지 않고 계속 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기간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뭐 책임 이런 건 없습니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씨가 패소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패소하면 우리가 뭐 당연히 뭐 그렇죠. 예, 이제 예. 뭐 징수를 안 하고 우리가 다시 환급을 해드려야 예, 되고. 되지만 예. 반대로 그게 정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안 낸 기간 동안 우리도 뭐
아니 수도 요금도 기간 넘어가면 다 과태료 붙어 가지고 예. 나오는데. 하수분 부분은 그럼 저희 한번 알아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크게 깊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263페이지 세출 결산에 보시면 교복 구입비 이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그 비율이 3대 7입니다. 저희들이 30% 전체 금액에 네. 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3대 7이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에 따른 우리 시의 보조금 정산액인 거죠. 비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40만 원은 우리 시 10인 거예요. 10이 예,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보조금 도비와 시비의 비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도보조금을 360만 원 반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만큼 우리도 보조금 정산액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교복 구입비는 처음 신학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 신학기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예. 대상으로 입학할 때 주는 건 아니 입학이 아니고 이제 계속 신학기에 신학기에 한다는 주는데 건가요? 이제 신청은 예. 저희들이 뭐 거의 한 연중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신입생 때 이걸 예. 교복 지원금을 받으면 그 다음에 2학년 때 또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죠? 1학년 한 번만. 한 번만 받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학 오는 학생들 가능합니까? 학생들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다 지역에서 그렇지.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지역에서 안 받았다면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타 지역 교복하고 틀린데. 아니 저희들이 이제 교복을 주는 게 아니고 교복 구입을 할 수 있는 돈을 30만 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예를 통영에 달라 전화가 왔어요. 통영에서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 했는데 어떤 이유로 전학을 오면 그 교복을 못 입잖아요. 일단 무슨 또- 말씀인지는 예, 알겠는데 그런 경우 그럼 우린 지원이 안 되네,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이 저희들이. 안 되는데. 예, 예. 또 이게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는 또 외에 다른 시군과 그 강력단체 같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돈에서 오는 경우는 좀 하긴 이중으로 이제 사실은 혜택을 보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는 우리 경남도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도비가 조금 이제 3대 7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예. 통영에 있다가 거제 오면 통영에서도 받고 거제에서도 받게 되니 두 번 지원을 안 수혜를 한다. 받는 거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함께 돌봄센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64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도 도비 지원 사업이죠.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국도 시비 이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제 그 인건비 전체 그 온종일 돌봄 그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인건비 8,300만 원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그 비율에 따라 우리 시 보조금도 보조금 잔액으로 정산을 하신 거죠. 예, 정산을 하면서 이분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저번에 그 4, 5점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늦게 돼가지고 이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121쪽에 부정이익 한수금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아까 한수 기간이 넘어가면 지금은 뭐 이렇게 일정 부분 뭐가 가산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저는 뭐 며칠 이내 뭐 이런 것들 뭐 붙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좀 공교롭게 좀 질문이 겹쳐갖고 교복 구입비 지원에도 아까 전입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희 거제시가 교복 구입비 지원할 때는 그 중학생 뭐 1회 한 해 이랬는데 그 이후에 그 대상을 확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대상 확대에 보면 전입도 들어 있습니다. 그 전입이라는 거는 경남도 말고 타 시군을 말하는 건지 다른 지역에 아까 경남도는 이중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입하고 대안학교까지 다 확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교복 구입을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남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그거 한데 그 전입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경남도내는 안 되고 뭐 진짜 경기도에서 온 아이들만 되는 건지 그건 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 핵인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